황교안 대표는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을까요? 어제 저녁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만찬. 자, 어제 제가 끝나자마자 어젯밤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고성, 썰전을 벌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후속 보도한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일보에 이어서 두 번째 후속 보도합니다. 왜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했을까요?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황교안 대표가 화를 낼 만도 했습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막걸리 오갔다는데요. 어제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조문을 와준 여야 5당 대표들에게 담례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성부터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같은 편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생각이 다 저쪽 편 성향 아닙니까?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하나같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1대5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만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슷한 성향. 제가 이중대, 삼중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컬러가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홀로 저녁 식사에 초대된 데 대해서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가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거 좀 과한 것 같고요. 저는 가기는 잘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모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만남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미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나왔는데 지금 만나서 괜히 면죄부만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고성을 질렀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제 밤부터 나오기 시작한 기사들은 대부분 보면 황교안 대표 측보다는 저쪽 편 정동영 대표나 손학규 대표 측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듣고 기자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전체 맥락만 보면 마치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 이런 투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도읍 의원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저는 갑니다. 자,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고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 라고 맞받는 등 고성이 오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했다. 이렇게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은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손학규 대표 조금 제가 볼 때는 심했습니다. 자, 한국당과 나머지 4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의 선거법 개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제도 개편이 뭘 의미합니까? 준연동 비례대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300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은 지금 330석을 하자고 난립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합니다. 늘리는 데는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목매는 모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배지를 더 달고 싶은 욕심 때문 아닐까요? 국민의 민의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개정, 특히 패스트트랙의 이 정당하지 못함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당만 빼고 하는 게 어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정당 대표들이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자,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자 황교안 대표가 말했습니다.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국당이 의원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역구도 축소하고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은 냈습니다. 그랬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법안이라고 내놨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아니 제1야당이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뭐길래 그것도 법안이라고 내놨냐,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여기서 감정이 복받쳐서 격분했다는 겁니다. 격분 지점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선거법 개정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손학규의 발언입니다. 자, 제1야당으로서 당론으로 낸 법안을 갖다가 폄하하는 데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황교안 대표의 설명입니다. 자,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일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번에도 범상치 않은 게 원래 황교안 대표가 화를 잘 안 내는 그런 젠틀맨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버럭 냈습니다.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라니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합을 보면 참 이상한 게 이해찬 심상정 대표는 빼고 지금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지금 원래 의원들 중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다 당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은 민주평화당이 4명인가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들 뭐 박지원, 천정배 뭐 등등 다 나가버렸습니다. 대한정치인가 뭔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손학규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만 대표지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밑에 뭐랄까 의원들은 없고 혼자 그러니까 머리만 남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계, 안철수 의원계는 지금 신당 차리겠다고 이미 공개 선언하고 이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당대표지 그냥 허수아비 당대표라고 할까요? 그런 처지의 손학규 대표가 뭐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감히 황교안 대표 100석이 넘는 의석의 제1야당 대표의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게 법안이냐? 정말 이거는요 예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경기고등학교 한 10년쯤 선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 정치라는 게 무엇인지 선후배도 없고 어쨌든 뭐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다른 정당을 이렇게 폄훼합니까? 정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에서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꿋꿋하게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한 번씩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8일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당 행사 후 황교안 대표가 나오는데 저 좌파 쪽에 한 유튜브가 이 악명 높은 유튜브 한 명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마이크를 들이대고 막 이렇게 망신을 주는 그런 건데 이런 거야말로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차라리 이거는 유튜브 구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 좌파 쪽은 또 대우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황교안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집회에 태극기 들고 나가는 이유가 뭔가? 공당이 국회에서 정치는 안 하시고 라고 말하자 황교안 대표는 발걸음을 멈춘 채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국회잖아요. 국회에서 일하잖아요. 국회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 최근 보름새 황교안 대표가 4차례 정도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점점 더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배제 이 발언 때문에도 한번 화를 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영이 배제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배제라니요! 라고 벌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번씩은 화를 내십시오. 황교안 대표. 그리고 청와대 만찬은 정말 공정한 게임이 아닌 그런 만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좀 확 바꿔버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